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 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가면국사 학당의 주제는요. 고려 말의 정치 혼란이에요. 정치가 혼란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시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국민항의 대외정책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국민항의 내정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나라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어떤 식으로 고려가 이제 물론 고려가 열어갔다기보다는 이제 고려가 끝나고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공민왕은 살해당하고 우왕, 창왕, 공양왕의 시기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공이 우왕, 창왕, 공양왕이 아니고요. 우왕, 창왕, 공양왕을 세운 다른 사람들, 이들이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건문세족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공민왕의 타깃이 본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예전에는 자기를 타깃으로 하지 않고 원나라도 튼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여유, 이렇게 백성을 뜯어먹거나 뭔가 이렇게 수탈을 할 때 여유롭게 수탈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먹어둘 수 있을 때 먹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탈이나 뭘까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건문세족이 이 공민왕 때 압박을 좀 받다가 재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 사회의 모순이 더 심해지는 거죠. 고려 말기에 백성들도 힘들고 그 내부에서 내부는 엄청 심하지. 그리고 건문세족에 대응하는 신진사대부는 계속 본인들을 압박하지.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면 건문세족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심화되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해요. 그럼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백성들이 나라의 불만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우리 후삼국 시대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요. 요럴 때 미륵신앙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은 불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대놓고 나는 미륵이다 이렇게 이성계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열망은 굉장히 있어 왔다. 백성들이 뭔가 미륵이 나타나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스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이다. 특히 신흥무인 세력이 엄청나게 스타가 돼요. 스타는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이고 스타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기획자들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대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들의 조언을 받아서 기획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신진사대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야죠. 이렇게 네, 그런 제안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얘기들을 해요. 권유를 할 때 뭐 꿈을 꿨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런가? 내가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전제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개혁을 조선을 건국하기 전부터 한 거예요. 준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그 토지제도, 특히 일단 백성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하들에게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줄 것인가, 녹봉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왜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나라를 잘 운영하려면 사실 신하가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내 편으로. 근데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나도 타격을 입지 않게끔 이렇게 미리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국내 상황과 합쳐져서 이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자, 이쪽으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왜구가 쳐들어와요. 자, 이 외에 이분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김없이 쳐들어와요. 그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우리나라만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감정이 따로 뭐 악감정이 있진 않지만 아니 없을 수도 없죠. 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나라죠. 하여튼간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태평양 쪽으로는 볼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한반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나마 낫죠. 다른 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옛날에는 정근대사회는 정말 우리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려가 약해져 있네? 쳐들어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탈하고 도망가고 약탈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백성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홍건적이 쳐들어온다니까요.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명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권문세족은 친원이고 신진사대부는 친명이거든요. 근데 홍건적이 명나라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는 명나라가 이 평정을 할 때 그 어떤 군사적인 기반으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내가 오랑캐를 처단한다 이런 명분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홍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지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형님 잘한다 이랬겠죠. 그리고 원나라도 멸망을 하고. 근데 웃기는 게 우리는 형님 잘한다 해서 응원을 했는데 이 홍건적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국경서까지 왔는데 우리도 오랑캐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신진사대부가 약간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은 열받았겠죠. 자, 그래가지고 뭐야 형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우리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엔 쳐들어오는 거야? 짜증나네? 이러면서 이성계가 나가서 격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 이들이 왔을 때 이성계가 격퇴를 하면서 사실 이 국경선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여기에 또 사는 백성들 그리고 사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백성들 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불안했는데 이게 스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스타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신진사대부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격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홍건적 너무 짜증난다. 우리 올라가서 때리자. 그리고 이제 어떤 팀은 안 되지. 그래도 형님인데. 자, 여기서 최영은 요동을 정벌학을 찬성했고 사실 홍건적을 격퇴하는데 이 최영과 그 이성계가 다 엄청 활약을 해요. 그리고 계급장만 놓고 봤을 때는 최영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휘관. 이성계가 밑에 있던 사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굉장히 스타 군인들인데 최영은 찬성하고 밑에 있던 이성계는 반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군대는 계급장인데 위에서는 찬성하고 밑에서는 반대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빨이 뭐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영이 야 갔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동 정벌을 하러 이렇게 가게 돼요. 가다가 요 끄트머리쯤에서 위화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반대할 때 사불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4가지 요동을 지금 정벌하러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 그래서 이 4가지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가 약간 여름 가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여름 따뜻하고 축축하고 이러면은 여름에는 활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화살 촉이 이게 나무에 붙여놨는데 거기 악효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름이면 또 있는 게 그때 한참 농민들이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업 군인들만 데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농사는 누가 짓느냐? 농번기.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형님의 나라 아니냐. 4대의 예에 맞지 않는다. 홍건적이 아무리 도적이긴 하지만은 이 명나라 한족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나? 요동 정벌할 수 없다. 이제 홍건적 때문이 아니라 이제 명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4대의 예에 어긋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갔는데 왜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왜를 견제할 수가 없다. 자, 이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근데 최영이 계급장 붙이고, 야, 가, 이랬는데, 가는 척 하다 돌아온 거죠. 자,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지금 어쨌든 계급장이 내가 낮잖아요. 그리고 최영이 높잖아요.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 돌아오자마자 너 임마! 이러는데 죽여버려요. 예. 약간 무신의 그 하극상이랑 비슷하게끔. 자,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에게 이제 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성계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성계 집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다 허수아비 왕들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성계의 사불가론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명나라한테 친하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명나라한테 친하자고 이성계를 살살살 옆에서 이제 설득한 사람들이 누구다? 신진 사대부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고려의 말인데 고려 얘기는 거의 없고 조선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고려의 말 상태는 어떻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세력이 있었어요. 신진사대부에도. 그래서 이제 망해가는 나라를 고쳐서 쓰자. 이게 이제 온건개혁파, 개혁파. 그리고 지금 이미 끝났어, 여기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지. 이게 바로 급진개혁파예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급진파가 이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에 대해서 이 말기까지 해서 다 봤어요. 이 다음 시간에는 고려에 대해서 다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것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